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363쪽을 보시죠. 4장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교도 결정, 했고 이제 세 번째 계획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죠. 누구누구한테 어디 준다. 동호수까지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사람부터 분양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63쪽에 있는 계획 세 가지가 있고 364쪽에 그러니까 분양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 신청을 그러니까 옮겨서 보도록 하시죠. 자리는 이제 이 자리입니다만 뭐 그림 때문에 가운데로 옮겨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도에서 예를 들어서 120채를 짓는다고 보죠. 그래서 설교도에서 120채를 짓는다고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100명이 있다고 보죠. 그러면 100명에게 연락을 하겠죠. 다 알릴 겁니다. 자, 이제 분양 신청 받습니다. 신청들 하세요.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8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요. 20명은 신청하지 않았다고요. 몇 개가 남았어요? 40개가 남은 거죠. 110가 80개를 신청했고 40개가 남았는데 그 40개를 다 일반 분양하는 건 아닙니다. 뭐 다 일반 분양 대상이긴 한데 우선은 그 중에 10개를 뽑자고요. 그래서 30개를 일반 분양하고 10개는 보류지, 그러니까 예비분으로 놔둡니다. 만약에 40개를 다 일반 분양하게 되면 어느 5명이 우리도 조합원이요. 아파트 신청하겠다. 조합에서는 당신들은 조합원 아니요. 소송 들어갔다고 치죠. 근데 나중에 그 5명이 이겼습니다. 근데 40개를 다 일반 분양하고 나면 뭐 어떻게 해요? 5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누구 걸 뺏어올 수도 없고 옥상에다 옥탑방을 지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비분을 남겨두자고요. 10개 정도 예비분을 남겨두고 만약에 그분들이 이기면 주고 남은 거 팔면 되고 조합에서 이기면 그냥 그 다음에 팔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행하는 날짜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서 인가로 120채 짓는다가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분양신청 받습니다. 분양신청들 와서들 하세요. 알려줘야죠. 60일 안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분양신청 받는 기간이요. 모델하우스 열어두고 분양신청 받는 기간 30일 이상 60일 사이에서 정하고 막판에 분양신청 몰리면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이 80개 이게 분양설계인 거죠. 관리처분계획의 핵심 사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80개를 분양설계라고 합니다. 물론요. 그러니까 여기는 80개고 여기는 이제 3개 땅 할 때 개자입니다만 그냥 막 80개 분양설계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안 받겠다는 사람들 돈 줘야죠. 그러니까 정해진 날부터 90일 안에 청산을 해야 됩니다. 뭐 60일 아무튼 초점들은 뭐로부터 그 기산일들이 중요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략적인 부담금 대여,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토지증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건축물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모델하우스 열어두고 분양신청 받는 기간이요. 분양신청 기간은 그 통지가 중요하죠. 통지한 날부터 30일, 60일 사이에서 정한다. 단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 막판에 분양신청 몰리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토지등 소유자는 정해진 분양신청 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해야 된다. 뭐 상식입니다만 그러니까 30일, 60일 그 중간 45일째 가면 안전빵으로 분양신청할 수 있다. X 틀리죠. 조합에서 30일 정했다고요. 분양신청 기간을 30일로 정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30일 안에 가야지. 45일째 가면 그 철거한 모델하우스 쓰레기만 남아있죠. 정해진 분양신청 기간 안에 가야 된다. 동그라미 4번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 기간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80개인지 79개인지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야 알 수가 있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요.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 처리한 자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부터 그러니까 그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해야 된다. 안 받게 된 사람 언제 확정되는 게 언제냐고요. 그 조합 분양사무실 그러니까 쫑파티 한 날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지는 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 12시 다음 날 0시부터 90일 안에 그러니까 청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분양신청 받은 후 자녀분 40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A자에게 분양, 일반 분양할 수 있다. 이 분양신청 절차를 그대로 개발법에서 복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이쪽으로 보기로 하고 넘겼었죠. 제2절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굵은 1번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안을 작성해서 총회를 열어 과반 동의를 받은 후 시장군수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다는 거죠. 아까 과반 동의고요. 10%이면은 3분의 2 이상 동의였습니다. 동그라미 2번 관리처분계획 수립하지 않는 경우는 저기 아까 그게 있었죠. 언제요? 사업 시행 방법, 정비사업 시행 방법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 관리처분 아닌 경우가 있고 또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애당초 관리처분이 아니었죠. 굵은 2번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그러면 이제 이 문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토지 건축물을 다 조합원이 가져가는 건 아니겠죠. 거기에 공원, 학교, 보건소 등등 공적시설도 있을 거고요. 다음 조합원에게 어디 준다는 게 정해질 겁니다. 또 굵은 2번 관리처분계획 내용 가기 전에 우선 전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면 이거죠. A, B가 어디 갖고 있었냐고요. 종전에 어디 갖고 있었고 새 토지 건축물 어디 줄 거냐고요. A는 종전에 101번 땅, 123번지 땅 갖고 있었습니다. 땅과 집이요. 그래서 A에게는 1, 2, 3, 4, 5, 6, 4블럭에 5번 땅을 주겠다는 거고요. B에게는 2블럭에 들어서는 101동 307호를 주겠다는 거죠. 이게 환권입니다.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 건축물 어디 준다는 게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행정 계획이고 전체 사업에 대한 계획이니까 조합원에게 줄 전체 토지 건축물은 어디로 잡고 또 전체 중에서 공적인 땅은 어떻게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주 대상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겠죠. 보겠습니다. 1번 분양 설계. 조합원에게는 이쪽 토지 건축물을 준다. 조합원에게 분양은 이쪽으로 1, 2, 4 블럭으로 한다. 2-1번 분양 대상지별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으나를 기준으로 한 가격. A는 101번 땅, B는 123번지 땅 갖고 있었다. 그 종전 명세 및 가격을 확정해야 철거를 할 거죠. 다음에 2-2번 분양 대상자 종전 토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환권입니다. 기타 권리 넘어가니까 여기에 기타 권리 뭐가 붙어 있었는지, 이 땅에 기타 권리 뭐가 붙어 있었는지. 2-3번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 세입자 즉 임차권인데 임차권이 또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 소유권 외의 권리 중에서 임차권, 특히 임차인들 그 피해가 크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써놔라. 다 별도 항목으로 따로 써놔라 라고 하는 겁니다. 3-1번 분양 대상자 주소 및 성명. 4블럭의 5번 땅, 2블럭의 101동 307호는 A에게 준다. A, B 주소 및 성명. 3-2번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A, B에게는 4블럭의 5번 땅, 2블럭의 101동 307호를 준다는 거죠. 그냥 같은 항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사업하기 전이죠. 사업하기 전이니까 차이점은 종전 것은 가격을 확정하고 철거를 하는 거죠. 아직 새 거는 아직 사업하기 전이니까 추산액만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3이 조합원 분양분, 나번 일반 분양분, 다번 기업형 임대주택, 라번 임대주택, 마번 그 밖에 부대 복리시설, 특히 그 중에 복리시설 중으로 그 단지 내 아파트 상가 등이 있는 거죠. 4번 전체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정비사업비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부담 시기, 그 중에서 또 조합원들은 언제 얼마 낼 건지 등이 정해지는 겁니다. 5번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거기까지는 시험의 초점이 아니니까 생략하도록 하시죠. 관리처분 계획형 핵심은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 건축물 어디 준다. 종전권은 가격을 확정하고 철거하고요. 새 거는 아직 사업하기 전이니까 추산액이죠. 전체 어디로 잡는다. 비용은 어떻게 한다. 이상이 관리처분 계획 내용입니다. 계속 가시죠. 2-2번 종전 대상 또 아니면 그 종전 재산과 분양 예정 토지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 거 평가를 어떻게 할 거고 또 새 거는 또 어느 정도 가격이라고 볼 거냐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재산 권리를 평가할 때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1번에 1-가번 공적 성격이 센
그러니까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는 시장군수가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1-4번 민법조보가 붙어있는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과 그다음에 조합 총회 의결로 선정 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그래서 그러니까 민법 쪽에서는 한쪽 한 명, 공익사업 쪽에서는 시장군수가 2명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3번이요. 그러니까 시행자는 그러니까 위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 선정 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된다. 선정과 계약까지를 시장군수가 한다고요. 그 위에 시장군수가 계약을 할 때는요. 돈을 미리 묻어두는 겁니다. 다음 쪽 368쪽에 제일 위에 환지와 비교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를 준다. 환지.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 건축물을 준다. 환권.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림도 똑같고요. 그림에서 여기는 뭐 그림에 세부적인 것까지 다 집어넣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건물이 있으면 환권, 건물이 없으면 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3번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 3-1번 종전 거만 따집니다. 종전 거만 따지죠.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가격을 매긴다고요. 종전 토지건축물의 면적, 이용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건축물이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환지와 차이가 있죠.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369쪽 그러니까 위에 표가 있는데요. 개발법 환지는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유지면 토수리완, 넷째 줄 그래서 가장 비슷한 땅으로 맞춰준다는 거죠.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종전 거만 따진다고요. 면유한 따져서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가격 매기면 끝이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환지에서는 옛날 땅 대신에 새 땅 가장 비싼 걸로 맞춰줘야 되지만 그러니까 환권에서는 여기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어디 여기 그림 보시죠. 여기 기와집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장 비슷한 기와집으로 맞춰줘요. 어느 곳에 초가집 한 채 있었으면 가장 비슷한 초가집을 지어서 주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싹 철거하고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 아파트 32평, 44평 그 차이만 있는 거지 다 새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죠. 또 그러고요. 환지에서는 그러니까 큰 땅 가진 사람에게 큰 조각, 작은 땅 가진 사람에게 작은 조각을 주는 거였죠. 그러니까 50% 조금 더 얹어주거나 빼는 건 있지만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정비사업 환권이요. 큰 평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큰 평수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노부부 살고 계시고 아이들 다 시집장가 갔는데 할아버지가 청소나 잘 도와주시면 또 모르겠는데요. 큰 평수 받아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청소한다고 청소기 할머니가 밀면서 좀 저리 좀 비켜봐요. 그러면 신문 보고 있으면서 엉덩이만 이리 들고요. 좀 저리 좀 비켜보라니까요. 엉덩이만 이리 들고요. 그러니까 청소하는데 힘들죠. 작은 평수 받아서 그러니까 돈 남는 걸로 그러니까 그 손주들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아니면 놀러 다니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작은 평수 가진 사람은 작은 평수 들어가야 돼요? 아닌 거죠. 작은 평수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이제 다 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한다고 공부하는지 PC게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방 하나씩 주고 그러려니까 큰 평수 들어갈 수 있죠. 환권은 또 비슷한 것으로 맞춰주는 게 아니라고요. 분양 신청을 받아서 가는 거지 비싼 것으로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환지는 비싼 거로 맞춰주는 거니까 신청이 따로 없었죠. 아무튼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종전 토지건축물의 면유한 따져서 가격 매기면 끝. 그 순서대로 자기가 필요한 거 찍어가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건축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적정 규모는 이미 설계도에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설계도에서 그러니까 32평짜리 몇 채, 44평짜리 몇 채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거기에 찍어 들어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너무 좁은 토지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호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아까 90제곱미터 이상이면 하나 신청한다. 30제곱미터는 줄 수가 없죠. 개발법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과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호 분할, 투기 냄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마감 쳤는데 그 뒤에 쪼개봤자 돈 줘서 내보낸다. 근데 동그라미 2번, 3번을 또 재미있게 읽으면 동그라미 2번은 어떻게 좁고요? 지나치게 좁고요. 동그라미 3번은 또 어떻게 좁고요? 너무 좁고요. 지금 뜻이 그런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완전 다른 본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재위생상 유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가름해서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환권 그대로입니다.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이죠. 자, 그러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니면 돈 줘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낡은 집 대신에 새 아파트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쪽 토지는 특별한 거잖아요. 땅만 있었다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를 증가시켜 한 필지 맞춰주거나 청산하거나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아파트 한 채를 줄 수도 있다. 그냥 환권 그림 그대로입니다. 다음 쪽이요. 369쪽에 3-2번 그러니까 주택 공급 기준. 그러니까 지금 이 토지 건축물 중에서 건축물 그 중에서도 주택이고 그 얘기는 지금 이 표는 계속 말씀드렸던 거였죠. 우선 원칙은 공익사업, 재개발 도시환경에다가 다른 것들을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정비법은 지금 쭉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 표현이 이렇다고요. 재개발 도시환경은 어떻게 한다, 재건축은 어떻게 한다가 아니고요. 정비사업은 어떻게 한다, 그런데 재건축은 아니지롱 이렇게 써져 있다고요. 그냥 기본 문장 자체가 재개발 도시환경을 전제로 가고 있는 겁니다. 1번 1세대 1인이 그러니까 땅 10개, 집 10개 갖고 있어봤자 한 채 준다. 원칙이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 480명이 1주택 1토지를 공유한 경우 한 채 준다. 원칙이죠. 한 사람이 10개 갖고 있어도 한 채, 10사람이 한 개 갖고 있어도 한 채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대표해서요. 한 채가 원칙이고 아까 60이야. 지으면 한 채 더 주고요. 네 번째 칸 재건축은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칸 재건축 과밀 억제권역이면 세 번째 칸 3채. 두 번째 칸 과밀 억제권역에 투기과일지면 한 채, 찌그만 집 한 채 더. 다섯 번째 칸 가로주택이면 3채까지 준다는 거죠. 3-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다음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번 국가, 지방, 주택공사 등 공적 주체는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가져가야죠. 공적 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니까요. 2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대한민국 경제발전, 공장, 사무실 땀 흘려 일하시고 주무시는 분들, 그분을 위한 집은 당연히 나와야 되죠. 3번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대한민국 서울 위로 의정부, 아래로 수원, 성남, 우리나라 땅이 10%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죠. 거기를 제외한 대한민국 대부분 지역은 10채 갖고 있으면 10채입니다. 동그라미 3번 한 채 주는 게 원칙입니다만 동그라미 3번 관리처분계 항목인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으나를 기준으로 한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 범위 또는 종전주택 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아까 그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소형주택 지으면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완화해 주는 게 있었죠. 단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정비사업 완료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음 날부터 3년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아래줄 상속은 제외한다. 그러면 큰 집 하나 받고 작은 집 60이 한 채도 받았습니다. 큰 집은 소유자가 들어가 살 테고 작은 집을 다 바로 팔려고 시장에 내놓겠죠. 그러면 또 투기판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그리고 요즘 그러니까 전세주택 이제 많이 모자라잖아요. 임대주택이 많이 모자라니까 전세 물량 확보하자고요. 그런 취지이죠. 그래서 이건 팔 수가 없으니까 전세로 내놓겠죠. 요즘 뭐 전세가 아니라 다 월세인가요? 아무튼 그러니까 은행 이자는 지금 현재 3% 수준인데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이건 10%가 넘게 되잖아요. 거의 10%가 훨씬 넘습니다. 아무튼 임대가 집주인들은 3%보다 20%가 훨씬 좋죠. 임차인들은 고생이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과밀 억제 권역에 그러니까 투기과일지구가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은 3주택 이하까지 공급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가로주택은 3주택 이하로 한다까지가 있습니다. 그 공급 방법도 개발법의 입체환지 역시 정비법의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보셨고 그 아래 370, 71 그 관련 조문 생략하고요. 다음 372쪽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보겠습니다. 누구예요? 시장군수죠. 세 번째 칸 당연히 공람거치죠. 두 번째 칸 과반 동의 10% 이상이면 3분의 2 이상 동의 총회 거쳐서 공람 거쳐서 올리면 시장군수가 확정 발표를 합니다. 4-1번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신청 현황이 아까 보셨던 이 80개가 중심이죠. 물론 개똥이는 어떻게 한대야, 개똥이 내려간대야, 남는 건 어떻게 한대야, 그런 것들도 관리처분 계획 포함되긴 합니다만 기본은 80개죠.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조합총회를 열어 조합원 과반 동의를 받고 공람 절차를 거친 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해서 시장구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 수립 변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꺽쇠, 기역, 니은, 디귿, 아까 관리처분 계획 사항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사항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아까 조합 일반 운영에서 총회는 7일 전 통지. 근데 여기 관리처분은 중요한 거니까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게 준비하고 판단할 수 있게 1개월 전에 다 통지하라고요. 동그라미 3번 당연히 공람 절차 거치고 4-2번 동그라미 1번 시장구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으면 3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시행자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 생략하고요. 당연히 동그라미 2번 변경하려면 인가받아야 되죠.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토지등 소유자 분양신청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용을 통지한다. 이제 최종적으로 시장구수에게 도장까지 받았습니다. 다시 알려준다고요. 4-3번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 조정 아까 보셨던 거였죠. 이것도 시장구수 이것도 시장구수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시기 정하면 되고 시도지사는 자기 권한이 아니니까 시기 조정 요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는 넷째 줄 시기를 조정하도록 시장구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자, 이제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가게 되죠.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과요. 효과는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 나서 사업을 하죠. 철거해야 됩니다. 사람 살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3번 나오게 됩니다. 1번 사용수익 정지, 사용수익 처분 중에서 사용수익 정지, 고상하게 6글자 사용수익 정지 3글자 뭐고요? 나가라인 거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은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단 시행자 동의받거나 그다음에 손실보상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때는 쓸 수도 있죠. 2번 사업을 철거를 해야 되니까 나가라인 거죠.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된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규정 들어온 지 또 얼마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영화 그 조폭 영화들 보면은 조인성 땡벌 하던 그 영화나 아니면 송강호 그런 영화들을 봐도요. 아무튼 여기 안에 이전에 막 철거하는 경우들 엄청 많잖아요.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위압감을 주면 안 된다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후 철거한다.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유기정에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도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시장구수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도 있다. 작은 1번, 작은 2번 특별한 경우에요.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생략하고요. 굵은 3번 375쪽이요. 최단기간 보호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역시 임차인 나가라인 거죠. 지금 집주인도 나가는 판입니다. 그런데 요 전에 6개월 된 사람이 있다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나 1년 반 더 살아야 돼. 얘네들 싹 지들려. 안 되죠. 그건 안 된다고요. 넷째 줄 참고 지상권은 30년, 15년, 5년, 전세권 1년, 주택임대차 2년, 상가임대차 1년이 있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그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가라입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 이제 계획 3개를 확정했으니까 이제 계획 3개가 끝났어요. 이제 사무실 문서 작업이 끝났어요. 이제 콘크리트 부으러 들어갑니다.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다 끝났습니다. 요게 중요한 거지. 싹 철거하면 되죠. 도면대로 올리면 되죠. 관리처분계획 정해진대로 넘겨주면 되죠. 남은 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376쪽에 5장 사업시행과 권리 이전의 1절 정비사업 시행시 조치가 있는데요. 그 표에서요. 가운데 6가지 정비사업이 있죠. 가로주택은 소규모잖아요. 소규모 집 몇 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20집, 그러니까 친척집이나 근처 사우나 가서 몇 달 살아도 큰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저 거기를 제외한 5가지 사업은 순차, 정비 등 철거되고 그러니까 집주인 동안 어디로 이사 가서 살고 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죠.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냥 대책이고 순차, 정비 등인 거지 살 집을 마련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등 곧 보겠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칸이요. 그 6가지 사업 중에서 주택 문제이고 공적 성격이 센 2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은 임시 수용, 포로 수용소도 아닌데요.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그에 상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임시 거주를 위해서 국가 지방 땅을 쓸 때는 공짜로 쓰고 공공단체 개인 땅을 쓸 때는 돈 내고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초점입니다. 그렇죠. 굵은 1번. 그러니까 순차 정비 등 이주대책 수립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요. 순환개발, 순환정비. 그러니까 살집 마련하고 그리 옮겨가고 그다음에 철거해서 아파트 짓고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또 들어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싹 철거되고 싹 털려나고 애기들 학교에서 멀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문제가 좀 줄어들겠죠.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제외한 그러니까 5가지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내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러니까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소유자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방식으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그러니까 소유자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시로 살 집을 마련해 주는 거 아니라고요. 임시로 살 집 마련해 주는 건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딱 2건이었습니다. 한 건이 그러니까 70년대 후반 80년대 중반에 서울 동소문동에서 한 번이 있었고요. 동소문요. 그러니까 동대문 남대문 아시죠? 동대문 옆에 동소문 작은 문이 있어요. 거기서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도 성남시에 그 가끔 뭐 그 상황도 안 알아보고 이상한 그 무슨 프로그램 내는 그런 TV 업체들이 있는데요. 무슨 판교에 유령마을이 떴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유령마을이 아니고요. 판교 구도심에 재개발이 많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판교 신도시를 지으면서 그중에 백현마을 3, 4단지라고 해서 아파트 2단지를 정해서 거기를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구도심에 어느 마을 재개발을 할 때 그분들 나와서 사시고 재개발 다 끝나면 들어가서 사시고 또 다른 마을 재개발할 때 그분들 여 집에 살고 또 다시 만들어지면 새 아파트 들어가고 하는 그런 순환용 주택을 지은 게 지금 우리나라에 딱 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남 구도심 재개발이 속도가 안 되면서 그 지역에 입주할 분들이 없어서 빈집으로 있는 거죠. 그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성남시에서는 어차피 재개발은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 사정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진행이 되면 이분들 살 집이다. 그래서 잘 보전해야 된다는 거고 토주택공사에서는 그 집 놔두고 있는 게 아까운 거죠. 그거 빨리 팔아서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거고요. 뭐 그거 갖고 갈등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 2건밖에 없다고요. 한 건 있었고 한 건 예정돼 있고요. 그거 말고는 거의 없고 등 대부분 뭐 융자할선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순환용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러니까 순환용 주택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본다. 뭐 이거는 특별한 경우겠죠. 그 집 채수의 여유도 있고 또 정관 등에서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그 집에 계속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그 정도로 집이 남아나지는 않습니다. 굵은 2번요. 6가지 사업 중에서 2가지 사업이요.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소유자 세입자에 대해서 정비구역 내외 소재한 임대주택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할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시거주, 상응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임시거주는 거의 어렵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2군데밖에 없으니까요. 거의 대부분 융자할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뭐 상응하는 조치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된 분들에게,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 세입자분들에게 뭐 종이 한 장 주는 거죠. 예, 아이고, 예,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 같고요. 그러니까 길 건너가시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은행이 있어요. 거기 가서 융자 받으세요. 그게 상응하는 조치이죠. 동그라미 2번. 그런데 그 임시 거주
위해서 남의 땅을 쓸 때, 그러니까 이분들이 임시로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공공출자법인, 그러니까 재개발사업 시행자, 조합 등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려 쓸 거잖아요. 그 빌려 쓰는 땅, 그 주인이 동그라미 2번 국가지방이면, 동그라미 2번 국가지방은 시행자로부터 임시 수용에 필요한 건축물 토지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용료 면제한다. 공짜로 쓰게 해주라고요. 그런데 다음 경우에는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번 제3자와 매매계약, 다음에 사용계획이 확정되고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동그라미 3번 임시 수용을 위해서, 임시 수용이라는 표현이 무슨,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냐고요. 임시 거주를 얘기하는 거죠. 임시 거주, 임시 수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단체 개인, 시설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자는 손실을 보상해야 되고, 손실을 보상할 때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해야 된다. 즉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국가지방 땅은 공짜로 쓴다. 동그라미 3번 둘째 줄 돈 내고, 그러니까 공단체 개인 땅은 돈 내고 써야 된다는 거죠. 다음 쪽이요. 378쪽에 굵은 3번 3-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할 때 국민주택 채권 매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삽니다. 싼 이자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여기는 도와주자는 사업인데 돈 있으면 더 도와주면 좋지. 그 뭐 채권 살 필요 없다고요.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누구였어요?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공공출자법인이니까 채권 사지 않아도 된다. 3-2, 3-3 생략하고요. 굵은 4번 계약 해지. 그 개발법의 환지, 그거에 따른 환지 애정지 때는 깎아도 돌리도가 되죠. 깎아도 조금 못 쓰게 됐으니까 깎아달라가 되지만 여기는 전부 철거잖아요. 그래서 깎아도가 없고 전부 철거니까 돌리도밖에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철거니까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게 대부분이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돌리도. 동그라미 2번 역시 금전반환 청구권은 누구에게요? 시행자에게요. 시행자가 먼저 갚아주고 동그라미 3번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하고 안 갚으면 그 돈 받아내면 되는 거죠.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자, 다음에요. 제2절 권리 이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겨줘야죠. 넘겨주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역시 그림이 너무 왼쪽으로 빠져 있으니까 여기다 보도록 하시죠. 공사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넘겨줘야죠.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가 아닌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했으면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는 공사 완료를 고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준공인가나 공사 완료 고시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사 끝 선언이 있으면 새 지적도를 만들어야죠. 지체 없이 새 지적도를 만들고요. 새 지적도를 만들려면 측량하고 지번 부여해야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 누구누구에게 어디 준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한다고요. 그래서 A에게 5번 땅, B에게 307호를 줍니다. 어떻게 줘요? 퀵으로 보내요? 택배로 보내요? 리어카로 끌고 가요? 고시하면 넘어가죠. 그 개발법의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하면 그날 밤 12시. 여기는 고시하면 그날 밤 12시인 거죠. 그냥 똑같이 발표하는 건데 단어나 숫자나 좀 통일시키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기는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군수에게 인가받아서 가는 거니까 시장군수에게 보고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체 없이 등기를 해야죠. 그래야 처분도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는 많은 사람 살고 있다가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지체 없이 가라고요. 2-1번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시장군수의 준공인가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 새 지적도를 만들고 관리처분계획 정한사항을 분양받을 적에 통지하고 이미 알고 있던 거 확인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그 아래점
그러니까 뭐 어지간하면 다 부분 검사 가능하죠. 동그라미 2번. 대지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회사에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택배회사에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리어카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고시하고 보고한다고요. 그러면 이 경우 대지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 0시 고시가 있은 날 밤 12시에 대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다음 쪽이요. 동그라미 3번. 그러면 기타 권리 다 넘어가는 거죠. 3번. 대지건축물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 종전 토지건축물에 설정되어 있던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등등 대항력 공간춘 임차권까지 소유권 이전받은 대지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소유권 넘어가고 기타 권리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2번형.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법원 지원 등기소에 촉탁 신청해야 된다. 지체 없이 넘어가는 거죠. 참고로 개발법 환지에서는 공사 끝 60일 내 환지 처분, 다음에 공고 후 14일 내 등기가 있었습니다. 계속하시죠. 이제 굵은 3번 청산금이 있습니다. 옛날 땅값 집값, 새 땅값 집값 차이가 청산금이죠. 동그라미 1번. 대지건축물 분양받은 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때 확정된 종전 소유 토지건축물 가격과 관리처분계획 때는 추산액만 정해져 있었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밤 12시에 확정된 분양받은 대지건축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 그래서 밤 12시 확정되고 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된다. 그런데 옛날 집값 1억 5천, 새 아파트값 3억, 1억 5천을 한 방에 내는 게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요때 한 방에 내는 게 부담이니까 중간중간 끊어서 낼 수 있다고요. 동그라미 2번. 단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분할지급에 대해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물론 종전 땅값이 확정되는 건 땅값 집값 확정되는 게 관리처분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몇 평짜리를 받냐고요. 32평짜리냐고요. 44평짜리냐고요. 그것도 이때죠. 근데 그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지만 얼마쯤 될 거다는 거니까 그 차액 청산금에 해당할 금액을 아직은 청산금은 아니죠. 그냥 그 대강 어느 정도를 끊어내고 밤 12시에 확정된 걸 마무리하면 되죠. 그래서 미리미리 끊어내려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끊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 종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건축물 가격은 토지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사업비 등등을 참작해서 평가해야 된다. 그렇죠. 이것저것 평가해서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그 항목의 문제가 아닌 거고요. 3-2번. 동그라미 1번. 징수는 관청에서만 하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시장구수는 징수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시장구수가 아닌 시행자는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그 개발법 그쪽에서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행정 강제 돈 내라고 했는데 안 냈는데 안 내고 있으면 목적한 바를 이루어내야죠. 그다음에 점 둘째 줄 4% 수수료 뛴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밤 12시 다음 날 0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요. 굵은 4번. 저당권 물상대위가 있는데 저당권 돈 빌려준 사람 돈 받아가야죠. 근데 여기 땅 주인이 받아갈 청산금 받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그건 내가 얼마 받아갈 게 있어요? 챙겨가라고요. 그 땅 주인 집주인이 돈 빌려 쓴 게 있었는데 아직 안 갚고 그 청산금 받아서 딴 데로 이사가 다음에 그 사람 어디 갔대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절차를 거치라고요. 정비사업 시행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의 저당권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돈 빌려 쓴 사람이 새 아파트를 받는 거면 기타 권리 다 와서 달라붙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새 아파트를 안 받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굵은 5번 유지관리 사항이 있습니다. 굵은 6번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때 뭐 잘 설명하라고요. 뭐 그 내용은 중개법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다음 뭐 6번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 중에서는 시험 나온 거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보시죠. 383쪽에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위규정에 따른 정비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토지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는 대지건축물로 매각 대상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대해서 공급 대상자의 아무튼 괄호 빼고요. 다른 사람에게 우선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앞뒤 맥락은 빠져 있습니다만 상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여기에 큰 길이 있어요. 큰 길가는 그래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렵지만 새 상가들을 지었네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뭐 재개발 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재개발을 하게 되는데 날아다닐 수는 없죠. 도로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도로를 내야 되는데 여기는 새 건물이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포함해서 도로를 내야죠. 근데 새 건물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정비사업을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서는 그러니까 새 토지건축물 중에서 그 다음에 조합원들 가져가는 거 빼고 일반 분양분 나오는 거는 이 사람이 당연히 먼저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식을 얘기한 거고요. 다음 쪽에 2번 부과금이 있죠. 그러니까 땅값 집값만이 아니라 그 뭐예요? 그러니까 조합 운영비도 필요하잖아요.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 그러니까 지출 나간 거예요.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돈 들어온 거예요. 차익을 부과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거죠. 역시 동그라미 4번 위탁할 수 있고 역시 넷째 줄 4% 수수료 뗍니다. 자, 여기까지를 다 보셨죠. 자, 그러면 뭐 이 뒤로 이제 시험 나온 건 더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타 사항인 거죠. 여기까지 보셨네요. 자, 고생들 하셨고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6문제죠. 6문제 중에 그러니까 정비사업 6가지가 있고 그 차이점 2문제, 조합의 차이점과 공통점 2문제, 6문제 중에 4문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공부하시기는 훨씬 편하십니다. 핵심 잡아두시고 그러려면 소리 계속 내셔야죠. 혀로 소리 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닥들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